11월달 공평이 강사평가 끝났습니다. 참여하느라고 선생님들 고생 많았는데 이효준 선생님. 네.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료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강의를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 넘치는 것이 뭔지 또 부족한 것이 뭔지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뭔지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다 특성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는 잘하는데 어떤 그 선생님은 그 변화되는 그 양상이 한쪽으로만 가고 또 어떤 선생님은 제자리 걸음이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믹스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까 지금 우리 박은하 이사도 나와서 누구하고 누구를 섞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강사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원장이 원하는 바는 여러분 반에 만약에 한 반의 인원이 3명, 4명 반, 10명 반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성적 레벨에 대한 특성이 있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열의에 대한 특성이 있고 학교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맞춰주는 수업을 해줄 것이냐. 같은 문제를 주면서 설명을 어떤 아이한테는 어디까지 어떤 아이한테는 더 폭을 넓게.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은 단순한 것을 묻는데 선생님은 장황한 설명을 해버려요. 그럼 단순하게 묻혀버리잖아요. 내가 여기에 올라오면서 이제 맨 처음에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가 강평하면서 김준규 선생님을 밀어놨어요. 밀어놓고 오늘 첫 타임에 김준규 선생님 잡았는데 설명을 들어가면서 여기다 써놨어요. 20분 설명 들어가는데 1번 문제 설명대로 20분. 내가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적어놓냐면은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오늘날 설명할 때는 포커스만 톡톡톡 쳐서 등급만 톡 쳐주고 해서 몇 분 안에 5분 6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문제가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런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알아서 이게 문제야. 선생님이 이 문제를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라고.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알 수밖에 없는데 설명은 단촐해야 돼. 단명해야 돼. 간결해야 돼. 왜? 학생이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큼 많은 머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이 많아져 버리면은 학생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 이거 물어보면 그래 그거 하고 가서 답변하는 선생 이건 인턴이나 과외 선생이 그렇게 한다. 인턴이나 과외 선생은 학생이 모른다고 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길버서 선생님은 너는 학교가 어느 학교? 너는 몇 점대? 너는 등급이 몇 등급? 등급을 헤아려보고 그 등급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받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 모르면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자, 여러분들이 이 강평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동료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열고 눈을 크게 안 떠줘. 어떤 선생님은 나와서 틀림없이 등급까지 맞춰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 우리 변명의 설명은 이야기했듯이 양상준 선생님이 나와서 오늘 이번에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등급에 맞춰서 레벨에 맞춰서 사실은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찾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3등급으로 딱 받아라면 3등급을 처음부터 끝까지야. 왜? 그 반에 그러면 2등급 있으면 어떻게 하고 그 반에 5등급짜리 들어있으면 어떻게 설명하죠? 못 알아듣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제, 연구가 여러분들이 없는 선생님이 많아요. 그냥 앞에 나서 문제를 푸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풀어봐라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대상에 맞춰서 등급에 맞춰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 문제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선생님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혹시 이 문제 모르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출제자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등급에 맞춰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늘 과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상담을 어떻게 해요? 야, 뭐가 어려우니 뭐가 쉽니?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이렇게 할게. 그게 상담이 아니고, 상담은 학생을 불러놓고 1대1 상담을 할 때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고, 그 아이에 맞춰서 너는 한 달 후에 이렇게, 두 달 후에 이렇게, 3개월 후에 이렇게, 6개월 후에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한 달 후에 교재는 이걸로, 두 달 후에 교재는 이렇게, 숙제량은 이만큼, 두 달의 숙제량은 이만큼, 3개월의 숙제량은 이만큼 불어날 거야. 이러면서 너를 내가 만들어 간다. 이런 상담이 사실은 로드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담 어떻게 해요? 그냥 즉흥적인 상담하잖아요. 수업하면서 숙제 내서 즉흥적인 숙제 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체킹을 받았다. 나는 뭐가 변화된 게 있지? 상담이라는 게 왜 상담이 먹히냐고요? 상담이 먹히려면 학생들의 분석이 돼야 돼. 분석이. 응? 너는 누구니?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누구야? 그래서 선생님은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놈아 이렇게 생겼네? 이만큼 하네? 이만큼 크네? 이걸 알아야 이렇게 분석이 돼야 학생에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에 대해 분석을 않고 선생님이 아는 것만 따라락 설명해.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면서 선생님 생각만 막 뱉어. 그거 먹혀요? 한 달 후, 두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할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클지, 어떻게 나를 키워줄 것인지, 어떻게 내가 커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학생이? 또 학부모는 안 궁금해? 학생을 상담하면 그 내용 가지고 학부모한테 알려줘야지. 네? 어머니의 아들은 이렇게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과정으로?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6개월 동안 변하지 마세요. 1년 동안 내 곁에 아이를 머물게 만들어주세요. 왜? 이런 과정으로 끌고 갈게요. 그러잖아요. 이게 상담인데, 상담을 하면 뭐 전화 한마디 또 애 만나서 애가 태어난다고 또 태어나서 뭐라고, 야 열심히 가르쳐줄게, 성경 이만큼 올려줄게. 인턴 같은 상담, 저는 무교육적인 과외 선생 같은 상담. 왜? 과외나 인턴은 직업이 필요할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어떤 직업을 구하는 동안에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외, 그래서 인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직업인이잖아요. 직업인은 한 달 후, 두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로드맵을 딱 짜놓고 아이를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이를 안정을 시켜줘야지. 그래야 태연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을 전혀 안 한 채 왜 내 발은 상담하냐고. 나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떤 열심히? 장황한 설명, 혼자 너무 많이 알아서 이거 시끄러운 설명,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 아이가 못 알아들어. 강사 평가를 10년간을 해오면서 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 이게 문제구나.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 설명이 이렇게 길구나. 선생님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아도 학생의 레벨에 맞춰서, 등급 과세에 맞춰서 그 양만큼을 주고받고 해서 학생 곁에 5분, 10분을 머무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학생하고 10분, 20분 설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다른 아이가 질문으로 왔다가 질문이 길어지니까 나는 못하고 가잖아요. 나는 못하고 가. 질문을 하고 싸우고 갔는데, 선생님이 한 학생, 두 학생 붙잡고 늘어지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질문 못하고 가. 그러면 이 학생이 답답하니까 두 번, 세 번 기다리다가 네 번째 퇴원이 되거나 환불이야. 왜? 어느 천년에 나한테 기회가 오냐? 강사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은 모르는 문제가 없으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등급을 설정하고 나면 이 등급에다가 3등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3등급을 설명해요. 그러면 만약에 1, 2등급 있으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궁금하잖아. 여러분과 함께 가는 원장은 궁금해. 왜? 저번에 1등급 하나 넣었는데 어떻게 설명하나? 3등급에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1, 2등급한테는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4등급, 5등급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지? 설명을 이만큼 부연하겠습니다. 이 설명 배우고 이미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용어 해설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테크닉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나오거든. 이런 여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도 12년 차. 그렇게 열심히 시험 보면서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왜 그 반에서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고 발언하고 가냐고요? 시험도 안 보는 다른 학원들한테서 점수만 잘 나와요. 이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많이 알아는 것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이 알아는 것은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해도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상에 맞춰서 가장 쉽게 짧게, 쉽고 짧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슬로건이 돼야 돼요. 쉽고 짧게 학생한테마다. 근데 이걸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학생들은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강사 평가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왜? 체크포인트. 이 문제에 대한 체크포인트.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분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크리기 수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성적을 확장시켜 줄 것인가? 기간에 비례해서, 과정에 비례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줘라는 거예요, 학생한테. 그런 상담 연구를 해보세요. 학생 개인별로. 한 달 후에, 2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근데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무엇을? 즉흥적인 상담,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대한 상담, 이번 시험에 대한 상담. 길어봤자 이번 시험. 다음 학년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버리고, 다음 학기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에서 수업을 받고 나면은 학생이 체증,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강사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여러분 반에 들어가거든 상담하면서 이걸 적용해 보세요. 내 반에서 왜 이렇게 아이가 빠져나가? 나 이렇게 강의 잘하는데. 혹시 이런 노드맵이 빠져있지 않냐? 한 달 후, 2달 후, 3개월 후. 그리고 문제량이 너무 문제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3개월 걸리는 교재가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2개월 전에 이런 교재를 한다? 3개월 전에 이런 교재를 한다. 왜? 너무 문제량이 많으니까. 3개월 동안에 주어진 교재 그거 딱 채우려고 하지 말고 교재를 하나씩 더 쓰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그래야 성취감도 느껴지고, 아, 내가 한 달 만에 이 책을 이만 끝냈어. 2달 만에 책을 이만 끝냈어. 3개월이라는 거 교재를 나 한 달 반 만에 끝냈어. 이런 성취감을 주면서 여러분 곁에 머물게 돼야 여러분한테 고마워서 감사해요. 추천도 나오고 또 학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옆에서 야 애들 좀 데려와. 여러분 다 이런 말 하죠? 이렇게 강의 잘하고 성적 올려주는데 그런 건 학생이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을 보면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야 돼. 머무르고 싶어야 돼. 더 오랫동안 남아서 공부하고 싶어져야 돼. 그런 분위기를 주려면 상담을 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얻지 못하는 이런 어드밴티지를 주세요. 그 어드밴티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해가면서 학생 개인별로 분석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자, 2016학년도 11월 강사평가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걸리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좀 당황하겠지. 당황할 수는 있어. 그러나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걸리는 선생님 없어요. 걸릴 수는 없지. 당황하니까 안 보이고, 안 보이다 보면은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달에 우리 이효준 선생하고, 또, 이희진 선생이 문제가 걸렸죠. 근데 5년 차를 오면서 5년 전에 걸렸나? 하여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도 내가 걸린 걸 못 봤어요. 근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 내가 우리 김정규 선생 뒤로 밀쳐놓고 첫 타임에 패스 시키려고 이희진 선생을 내가 끌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일 때가 있어. 여러분 그렇죠. 안 보일 때가 있는 거 앞에 나오면 당황할 때가 있고, 또 너무 문제를 가지고 자신만만하면 빠뜨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걸릴 수는 없습니다. 원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대신 너무 많이 알아서 학생이 답답해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학생이 핵심을 못 찾고, 설명이 너무 길어서 문제의 핵심 파악을 못하고 하는 아이가 없게끔 설명을 줄이세요. 학생 등급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가장 쉽게, 짧게. 이게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소수 맞춤 지도의 크기입니다. 소수 맞춤 지도. 이게 왜 이걸 찾겠어요? 많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이. 많은 질문. 근데 한 학생이 한 질문을 하면 20분, 30분, 10분씩 걸려버리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겠어요? 한 명 데려가요? 그 반에 10명씩 데려가야 되는데 학생한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그 답이 5분, 10분 걸려도 길어. 한 학생한테 2분, 3분에 끝내야 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뭐가? 즉답이 필요해, 즉답. 딱 보고, 얘는 몇 등급이냐 이거 물어볼 거야. 얘는 몇 등급 이거 물어볼 거야. 이렇게 예상 질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질문을 받으면 몇 분씩? 10분씩, 5분씩 정확한 설명. 그런 정확한 설명이 학생한테는 절대로 안 먹힙니다. 왜? 다 못 외워요. 자, 11월 강사평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한테 격려 박수 좀 쳐주세요.